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책은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전략 담당 교수가 20년 동안 연구한 콘텐츠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정말 통찰력이 많이 담겨 있고요. 조금 어렵고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깊이가 있는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이유. 두 번째가 비즈니스 전략에서 중요한 2가지. 세 번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네 번째,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생각. 5번째, 네트워크의 핵심.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이유. BTS의 성공을 견인한 것은 단순히 콘텐츠가 아니다. 콘텐츠를 뛰어넘는 플랫폼, 다양한 연령성, 국가별 접근 등 다층적인 면모가 돋보였다. 히잡을 쓴 무슬림 팬에게는 종교적 예의를 갖추는 등 문화를 이해하고 수렴하는 자세가 보였다. 끝없이 확장되고 진화하는 각종 채널과 글로벌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데뷔 전부터 수년간 멤버들이 유튜브 클립을 직접 업로드했다. 그들의 성공 전략은 남달랐고 이는 분명히 지금까지의 아이돌 매니지먼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들은 콘텐츠 자체에 매몰되지 않았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에 함몰되지 않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팬들은 자신들이 직접 아이돌을 키워냈다는 자부심, 계속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어 강력한 양육 팬덤을 구축하기 이른다. 콘텐츠의 질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확장에 집중한 덕분이다. 이런 성공 요인을 명확히 정의 내린 것이 바로 이 책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한 단어, 바로 연결성이다. 저자가 말하는 3가지 연결, 즉 사용자 연결, 제품 연결, 기능적 연결은 대단히 흥미로운데 특히나 전동 공구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블랙앤데커 전동 공구의 경쟁자는 누구일까? 흔히 다른 회사의 공구 제품을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집주인이 공구를 살 필요가 없게 만드는 수리공, 이케아의 조립식 가구. 수리를 하느니 차라리 쓰다 버리는 게 나은 저렴한 가구일 수 있다. 심지어 넥타이가 경쟁자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날에 정동 공구를 선물할까? 넥타이를 선물할까? 갈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책의 저자가 직접 쓴 부분이 아니라 이 책의 번역하신 분인가? 아무튼 한국의 이제 교수님이 이 책 관련해서 이제 추천사, 읽고 난 후기 이런 거 쓸 때 언급한 사례입니다. 이제 BTS라고 해서 방탄소년단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인기 그룹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넘버 원이죠. 예. 그래서 제 사촌 동생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이유가 물론 개개인들도 굉장히 뛰어난 실력 갖추고 외모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그렇지만 다른 아이돌과의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거죠. BTS가.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글로벌 플랫폼, 여기서 유튜브를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데뷔 전부터 영상을 꾸준히 이제 올렸다는 거죠. 영상을 꾸준히 올려서 본인들의 그런 관심 이런 걸 계속 이제 이끌어냈고 정말 데뷔하고 나서부터는 좀 수많은 팬층을 이제 확보하고 시작을 하는 이런 방탄소년단의 앨범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획해서 어떻게 전달할지까지 이렇게 전달해야겠다. 무슬림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 전략을 짜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자는 연결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방탄소년단이 기존의 아이돌들과의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굉장히 실력도 뛰어나지만 이런 연결성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 전략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마디로 양육 팬덤이라고 말을 씁니다.
내가 직접 이 아이돌을 키워줬다는 느낌을 줬고 계속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책임감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 팬덤을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블랙앤데커 전동공구의 경쟁자를 묻습니다. 블랙앤데커는 이제 전동 드릴을 만드는 회사죠. 전동 드릴 집에 하나씩은 거의 있잖아요. 이거의 경쟁자가 누구냐? 블랙앤데커 말고 다른 이제 전동 공구 업체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물론 맞지만 오히려 집주인이 공구를 살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수리공이라든지 이케아의 주립식 가구, 수리를 하니 차라리 버리고 다시 사는 이런 가구들이 오히려 더 큰 경쟁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넥타이까지도 이제 블랙앤데커의 경쟁자라는 거죠. 어버이의 날에 전동공구를 살까 넥타이를 선물로 살까 이런 거를 고민하기 때문에 전동공구 관련 기업만이 블랙앤데커의 그런 경쟁자가 아니라 더 넘어서서 넥타이 회사까지도 다 블랙앤데커의 경쟁자라는 말입니다. 비즈니스 전략에서 중요한 두 가지. 비즈니스 전략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상대할 사람은 누구이고 이길 방법은 무엇인가. 올바른 답을 찾으려면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를 파악하고 이런 요소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이 서 있는 풍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제품과 소비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 또는 연결 상황 또한 생각해야 한다. 이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에게서 답을 기대하지 말고 당신 조직의 내부에서 벌이는 활동을 사이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에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상대할 사람이 누구인가. 두 번째가 이길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올바른 답을 찾으려면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를 잘 파악해야 된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충분히 고민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콘텐츠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은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이라는 거는 제품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뭔가 제품과 제품이라든지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그런 연결 상황까지 모두 고민해야지 정말 히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에서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직 내부에서 벌이는 활동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 이런 연결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결은 결국 끊임없는 노력대 투자 비용 대비 가치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이점이 없는 제품은 품질 향상을 위해 파격적인 노력을 기울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 특성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네트워크 제품의 경우는 일단 선두에 올라서면 느긋이 앉아서 들어오는 돈만 세면 그만이다.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지 않아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다 아시죠? 애플은 이제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제 이 두 회사의 이제 핵심 비즈니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책의 저자는 뭐냐면은 바로 네트워크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이점.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바로 연결성이랑 계속 연결되는 건데 일단 선두에 올라서면 느긋이 앉아서 들어온 돈만 세면 그만이다 라고 해서 네트워크로 선두가 된 기업들은 따로 내가 진입장벽이나 이런 걸 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득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었지만 더 쉽게 예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우리나라에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니까 내가 만약 카카오톡을 이제 깔았어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상대방도 카카오톡을 깔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깔았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카톡을 주고받죠. 처음에 둘이 이용했는데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16명이 되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A라는 새로운 이제 메신저가 나왔어요. 이것도 카카오톡랑 똑같아요. 내가 톡을 보낼 수 있고 오히려 이모티콘도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칩시다. 더 많은 이점이 있는 거죠, 카카오톡보다. 그럼 내가 이제 카카오톡 이게 더 좋네라고 A라는 이제 메신저를 깔았어요. 그럼 이게 내가 정말 되는 겁니까? 이걸로 끝이 납니까? 내가 나만 A라는 메신저를 깔은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왜? 상대방이 깔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A라는 메신저를 쓰고 싶지만, A라는 어플을 쓰고 싶지만 결국은 카카오톡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옮기면 가능한데 다 같이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선두에 올라오면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다른 별다른 게 없이 그냥 거의 큰 경쟁에 대한 그런 구도 없이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나 혼자 리눅스 깔아서 쓸 수 있나요? 나 혼자 MS 워드 안 쓰고 다른 거 쓸 수 있나요? 나 혼자 엑셀 안 쓰고 다른 프로그램 쓸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다 그거 쓰고 있는데 호환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거 이걸 써야지 나도 거기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구조고 이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 가지는 아주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생각. 업계 전문가들은 전 세계 어디로 가든 웹이 유통 비용을 완전히 무료로 만들어 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콘텐츠 소유주가 인터넷을 지배하리라 예상했다. 콘텐츠라는 자산은 희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쿡은 이렇게 설명한다. 예상이 180도 빗나간 듯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대성공을 거두고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은 건 대체로 콘텐츠 없이 시작한 또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려고도 하지 않은 기업들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야후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었죠. 잠깐만, 그냥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이트로 사람들이 몰릴 거란 말입니까?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인터넷 업계의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제 컨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이 인터넷을 지배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컨텐츠란 건 이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컨텐츠는 정말 뭐 능력이 있거나 그 특정 분야 전문가 이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이제 인터넷 지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용자들을 끌어모은 거는 오히려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사용자를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뭐 여기서 야후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죠. 네이버의 그 주로 컨텐츠는 뭡니까? 지식인, 뭐 카페, 뭐 블로그 이런 건데 이런 거 다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다 개개인들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들이 그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갑입니까? 저도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블로그 그만두고 저 이제 카카오톡으로 갑니다. 카카오로 가서 블로그 하겠습니다라고 뭐 티스토리로 가서 블로그 하겠습니다라고 네이버에 메일 보내면 네이버에서 저한테 막 아니에요 제발 저희 회사에 와주세요. 저희가 남아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절대 안 그런다는 거죠. 갑은 네이버가 되었습니다.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인터넷 지배할 줄 알았더니 컨텐츠를 전파하고 유통시키는 회사들이 오히려 인터넷을 지배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네트워크의 핵심은 네트워크가 단순히 기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1996년에 나온 포켓몬 카드는 그저 재밌고 귀여워 보였지만 그 카드의 진정한 가치는 사용자 간 카드 트레이드에 있었다. 통신업체, 소액거래업, 은행, 항공사 모두 사용자 개개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경쟁을 벌인다. 그러면서 친구와 가족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사용자를 겨냥하기도 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와포랩스가 계획용 맞춤 뉴스 사이트인 트로브를 처음 내놓았을 때는 반응이 그닥 좋지 않았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은 후에는 몇 달 안 돼서 사용자가 1000만 명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네트워크의 이제 핵심이라는 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와포랩스에서 이제 트로브라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트로브가 개인용 맞춤 뉴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여행을 좋아한다. 그 여행에 대한 뉴스만 보내주고, 어떤 사람이 음식에 관심이 많다. 그 음식에 관한 뉴스만 보내줘서 맞춤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정보를 보내주는, 기사를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를 했던 거죠.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이게 뭐 사용자도 많지 않았고 반응이 시큰둥했던 거죠. 근데 이제 대다수가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이제 협조 관계를 맺어서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뭐 이걸 뭐 홍보하거나 뭐 이걸 전달했더니 몇 달 되지 않아서 사용자 100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만큼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확산성.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콘텐츠가 본질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트워크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다. 콘텐츠가 아니다. 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콘텐츠의 미래 첫 번째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내일 또 이제 제가 콘텐츠의 미래를 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